네, 이번에는 트러스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건물의 평지붕이 서로 평행한 평면 트러스 2m 간격으로 이렇게 여러 개 배치되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그중 하나의 트러스만이 나타나 있고요. 그림과 같이 지붕 위에 물이 0.2m 깊이로 고여 있을 때 이 트러스 모든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하는 끝판왕 문제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의 밀도가 주어져 있고요. 밀도 곱하기 부피하면 물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물의 이제 그 높이 0.2m인 거 나와 있고 폭이 3.6m인 것도 나와 있고요. 트러스가 2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부피를 계산할 수 있고 여기에 밀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물의 질량 구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중력 가속도 9.81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 물이 이 지붕을 누르는 중력을 일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버롤 트러스의 구조에서 반력 A에서의 반력과 F에서의 반력 구할 수가 있죠. A 같은 경우에는 핀 서포트니까 X와 Y 성분이 있고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롤러 서포트니까 Y축 성분만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하중도 Y축 방향으로만 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롤러 서포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A에서의 X 성분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X축 방향 힘의 합력 0이 돼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보자마자 아실 수 있으시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지고 있는 그 힘이 지금 이렇게 14,126.4N이 가해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A와 F의 요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트나 이런 평형을 가지고 풀어보면 당연히 시메트릭한 구조에서 A와 F의 Y축 방향의 성분도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누르는 중력 이 14,126.4N을 반씩 나눠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반력 A와 F에서의 Y축 방향의 반력은 그 이제 외력의 반띵씩 되는 7063.2N씩 요렇게 당연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각각의 루프 패널을 살펴보면 이렇게 지붕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붕이 있겠고 여기 이제 요 폭이 요 너비가 2m인 거잖아요. 요 하나의 지붕에 이제 있는 물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거는 1.2m의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피를 이제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밀도를 곱하고 또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그 루프 패널 하나에서 이렇게 물에 의한 중력 당연히 총 그 물의 중력의 3분의 1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한번 그 평형을 가지고 풀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B와 E 지점에서는 이 무게를 이제 2분의 1씩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C와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패널에서 루프 패널에서 오는 무게를 오버랩 해가지고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배씩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B, C, D, E 각각의 포인트에서 Y 방향으로 가해지는 끝까지 전부 다 구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력과 반력을 모두 표현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트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툴포스 멤버 그러니까 이력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트러스의 방향대로 힘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각각의 포인트에서 X축 방향의 힘의 합력 0, Y축 방향 힘의 합력 0, 모멘트 합도 0 이렇게 평형 방정식 풀어가지고 쭉쭉쭉쭉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B에서 먼저 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 외력이 여기 B의 Y축 방향으로 가해주는 것은 2354.4N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아래에서 위를 플러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거 마이너스 9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B라는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는 트러스가 트러스 A, B랑 트러스 BC가 있죠. 그래서 A, B와 BC 방향 그 트러스의 방향대로 이렇게 힘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X축 방향 힘의 합력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BC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축 방향 힘의 합력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TAB와 그 다음에 그 B 지점에 가해지고 있는 외력의 합이 0이다. 라고 해서 TAB도 이렇게 B 지점에 가해지고 있는 외력과 동일한 값으로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쪽 B를 중심으로 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메트릭한 이 포인트 2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축 성분 당연히 0이 될 테고요. Y축 성분은 당연히 이 지점에 가해지고 있는 요 2354.4N이 이제 그대로 부재 EF에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더 복잡한 포인트 A로 한번 이동을 해봅시다. 포인트 A는요, 일단은 부재가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부재 AB, 부재 AC, 그리고 부재 AH 이렇게 3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핀 서포트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반력 구했던 것까지 4개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X축 방향 힘의 성분 이제 0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재 AC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가 이제 몇인지 몰라서 우선 세타라는 미지수로 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AC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힘을 우리가 X축 성분, Y축 성분으로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래서 X축 성분은 TAC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Y축 성분은 TAC의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X축 성분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TAC를 이제 요거를 이제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요거 이 X축 방향 힘의 합력이 0이다를 풀기 전에 우선 Y축 방향의 힘의 합력이 0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7063.20이라고 하는 A축에 Y축에 A 지점에서 Y축에 반력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TAB도 아까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TAC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TAC를 알게 되면 TAH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타라는 각도는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 1.2 대 1.6이라고 하는 요 디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젠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빗변의 길이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할 수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세타 값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줘서 아까 그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H점에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AH, GH, CH가 연결이 있어요. 근데 AH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X축 방향의 힘의 합력 0이다 해서 GH 당연히 AH랑 값은 똑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CH는 Y축 성분 얘 혼자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CH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C에서의 또 힘의 성분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C 지점에서의 외력 알고 있고요. 아까 전에 BC 방향으로 부재에 작용하는 힘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BC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AC도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알고 있는 것들을 넣어가면서 연쇄적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축 방향 힘의 합력 0, Y축 방향 힘의 합력 0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알고 있는 값들을 전부 넣어주게 되면 CG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원래 몰랐던 CG도 알게 되고 그래서 X축 방향에다 넣어주면 CD도 또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하나씩 미지수가 적은 것부터 연쇄적으로 차근차근 모든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포인트 G와 D까지 확장을 해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FG라든지 DG, DF까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두 계산을 해서 이 트러스에 있는 모든 부재의 힘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